뭐 하는 겁니까? 거기 줄도 안 서고 함부로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끼어들었다는 겁니까? 직원분이 뒤로 가라고 하셔서 잠깐 자리를 비킨 것뿐인데요. 말 돌리지 마세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굴어요? 여기선 내가 규칙을 정합니 보안 요원. 이 사람 좀 치워주세요. 주변에서 계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숨죽였다. 시끄럽던 슈퍼마켓. 아니 찰나에 고요해지며 모두가 점원과 그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손흥민, 축구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스타지만 지금은 평범한 옷차림에 마스크까지 써서 잘 알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미 그의 이름표를 눈치챘는지 아니면 그저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무례하고 거친 태도로 응수한다. 손님, 이슈 일으킬 생각이면 나가주시죠. 이슈를 일으키려는 게 아님니 저도 제 차례대로 계산을 마치고 싶은데 직원분이 계속 뒤로 물러나라고만 하니까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멋진 연예인 코스프레라도 하시려는 건가? 여긴 그런 쇼하는 곳이 아닙니다. 쇼가 아니라 저도 한참 기다렸는데 제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다렸다고 다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무슨 편견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점원은 갑작스레 고개를 돌려 다른 직원에게 손짓한다. 보안팀 불렀어요? 얼른 안 오나? 여기 꼭 쫓아내야 할 손님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몇 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저기 저 사람 축구선수 손흥민 맞는 것 같지 않아? 설마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 게다가 지금 완전 시비 걸린 상황 같은데?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같은데? 표정도 심각하고 어떻게 이거 영상 찍어야 하나? 그냥 두기엔 너무 부당해 보이잖아. 자, 다들 가만히 계세 괜히 휘말리지 마시고요. 다른 스태프가 눈치를 주지만 곁에서 구경하던 손님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한다. 보안 요원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겠습. 저 역시 여기에 정당하게 물건 사러 왔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따로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면 조용히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순서가 안 돌아오니 물어본 겁니? 왜 제 차례는 계속 뒤로 미뤄집니까? 어디서 감히 따지려고 드세.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특별 대우 받고 싶어서 유명세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습.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긴장감이 감도는 사이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속삭인다. 이거 참,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 맞다면 왜 저렇게 대우를 받는 거지? 다른 젊은 여성도 덧붙인다. 내가 아는 손흥민은 오히려 되게 겸손하고 친절한 이미지인데 뭔가 여기 직원이 이상해. 한 장년층 여성은 작게 중얼거린다. 누가 뭐래도 사람 차별하는 건 옳지 않아. 누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손흥민은 억울한 듯 보이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한다. 저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평범한 손님입니. 축구 선수 손흥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해요. 여기선 규칙이 아주 엄격하다고요. 그리고 유명인이라면 더더욱 혹시 문제 일으킬까봐 우린 조심해야 합니. 당신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규칙을 설명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줄을 서라면 섭니. 그런데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저만 계속 배제하면 배제란 말까지 쓰시네. 참나, 보아하니 시비를 거는 건 당신 쪽 같네요. 곧 보안 요원 올 테니 조용히 하시죠. 사람들이 그들의 신경전을 지켜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커진다. 서늘한 공기마저 느껴진다. 계산대 너머로 들리는 스피커 음성도 갑자기 꺼진 듯 조용하다. 여기 우리 동네 슈퍼인데 원래 안 그랬는데 저 점원 새로 운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손님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좀 심한데. 저분 직책이 높은가? 말하는 거 보니 자기가 모든 규칙을 만드는 사람 마냥 갑자기 무정의로 연결된 듯 보이는 보안 요원이 달려온다. 그를 보자마자 점원이 탁자를 치며 외친다. 저 손님, 당장 내보내세. 줄도 안 지키고 행패 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저 행패는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냈는데요.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나선다.
제가 다 지켜봤어요, 저분. 그냥 물건 계산 기다리다가 지금 이 직원이 시비 거는 것 같던데요. 보안 요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본다. 손님, 사실입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설명한다. 네, 저는 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나눠드릴 식료품 좀 더 사려고 왔습. 곧 있을 지역 푸드 드라이브에 기부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분이 제 순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저만 계산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점원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친다. 지역 기부라니 참 그럴듯하네요. 미담 기사 하나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 그냥 제가 원래 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운 분들께 음식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물품이 필요해 온 것뿐이에요. 참, 저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계산대는 내가 관리하니까 누군 들어오고 누군 못 들어오는지 결정할 권한이 저한테 있다고요. 보안 요원은 당황해서 직원에게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슈퍼마켓 규정에 손님을 근거 없이 쫓아낼 권한은 없잖아요? 근거 있어요 유명인이라면 다른 손님과 충돌이 날 수 있습. 혹은 매장 운영에 지장 줄 수도 있고. 그건 추측이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됩니? 제가 여기 몇 년이나 근무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 예방해야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또 다른 직원이 조용히 중재를 시도한다. 계장님, 그래도 이 손님이 특별히 뭘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 그냥 사러 온 물건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 점원, 사실은 이 지점의 계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직원의 말을 끊어버린다.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유명인들한테 특별히 봐주면 곤란하다. 더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이런 축구 선수들은 자기네가 뭐든 다 될 줄 알거든.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이 낯빛이 굳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 지금 저를 자꾸 일반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유명인들이 원래 다 그렇더군요. 대단한 특권이라도 있는 줄 알잖아요. 당신도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게 제 대답입니. 필요한 물건을 사서 기부하려고 할 뿐인데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옆에서 참다 못한 다른 손님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손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하죠? 다른 목소리도 이어진다. 우리 동네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주 기부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네. 계장님, 괜히 오해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 이슈라도 되면 곤란하시잖아요? 하지만 계장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 이슈 되면 어때요? 난 규칙대로 하는 것뿐입니. 유명인이든 아니든 내 규칙을 어긴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 제발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계장은 잠시 주저하더니 억지를 부린다. 줄이 5줄로 나뉘어 있고 각 줄마다 순서가 있는데 당신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옆줄에 잠깐 가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게 규칙 위반입니다. 직원분이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간 건데요. 그럼 서류로 증명하세.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손흥민이 난처한 듯 눈을 깜빡인다. 증거까지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건 영업 방침이에요. 증거 없으면 당신이 규칙 어긴 게 되고 그럼 나가야죠. 현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 보안 요원도 난감해하고 다른 손님들은 붕괴하며 수근거린다. 도대체 저 계장이 왜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구는 거야? 혹시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는 개인적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이 계장님이 권위주의적으로 굴어서 직원들도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그러자 한쪽에서 휴대폰을 든 청년이 크게 외친다. 저 이거 생중계하고 있음. 지금 이 상황 유튜브 라이브로 찍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부당하게 한 손님을 쫓아내는 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계장은 흘끔 라이브 촬영 중인 휴대폰을 본다. 함부로 촬영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요? 지금 누가 누구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현장을 그대로 찍는 것뿐인데요.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높인다. 라이브라면 곧 여기 뉴스도 될지 모르잖아? 이미 수백 명이 보고 있대. 댓글 난리 났다고. 결국 계장은 기세등등하게 맞선다.
그래요. 찌그새 내가 뭘 잘못했나? 규칙을 지키라 하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보시나? 손흥민이 꾹 참았던 말을 꺼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그리고 규칙이면 다른 손님들도 다 그 규칙대로 해야 할 텐데 저는 왜 유독 제외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신이 과하게 예민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민한 게 아니라 부당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계장에게 다시 말을 건넨다. 계장님 상부나 점장님께 보고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꽤 크고 유명인까지 연관되어 있으니 매장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계장이 눈을 부릅뜨고 대답한다. 점장님은 바쁘실 거예요. 내가 여기 담당이니 내 말 따르면 됩니? 문제 있으면 내 책임이니까요. 그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한 아주머니가 손흥민에게 말을 건다. 손흥민 선수, 저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우리 동네 봉사활동 오셨잖아요. 그때도 식료품 잔뜩 사서 어르신들 나눠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이어받는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동네 노인정에 쌀이며 과일 박스며 엄청 기부하셨다고. 그 소식 신문에도 났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망설인다. 네, 맞습.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물품이 필요해서 왔어요. 이번에 지역 푸드 드라이브를 더 크게 해보자고 해서. 계장이 코웃음을 친다. 그냥 이미지 관리용 이벤트겠죠. 당신이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지나요? 직접 사람들 만나보고 음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최소한 그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멋진 포장처럼 들리지만 저에겐 별로 와닿지 않네요. 그리고 여긴 내가 맡은 구역이니 당신 뜻대로 안 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원성이 커진다. 아니, 누가 들어도 저 계장이 이상하잖아. 정말 그냥 고집 부리는 것 같아? 그냥 계산하게 두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그러던 중 또 다른 남자 손님이 다가와 계장에게 말을 건넨다. 계장님, 제가 여기 단골인데 요즘 들어 매장 평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계장님이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시니까 소문이 이미 나서 SNS에서도 말이 많다던데. 그러자 계장은 더욱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헛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 규칙을 안 지키는 손님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 난 내가 옳다고 믿어요. 바로 옆에서 젊은 스태프가 말을 건넨다. 계장님, 저도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매장에서 손님 불만이 늘고 있어요, 선생님. 아니, 손님들이 불친절하다는 리뷰를 올리면서 가게 평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계장은 그 스태프를 노려본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서 몇 년 근무했는데 내게서 배우면서도 감히 날 비난해? 스태프가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매장 이미지도 중요하고 손님 만족도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일도 너무 과격하게 보입니? 차라리 점장님께 의논을. 점장님은 지금 없다니까. 그리고 너 이 일에 관여할 거면 각오해. 사람들은 점점 겁을 내면서도 동시에 분노와 불안을 느끼는 눈치다. 손흥민은 이를 지켜보다가 깊게 숨을 고른다. 저는 이렇게까지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 그냥 제 물건 계산만 하게 해주시면. 계장은 차갑게 돌아선다. 그럴 생각 없음 날 무시하고 규칙을 어기려 드는 사람한테는 절대 협조 못해요.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없던 규칙을 갑자기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계산하고 나가는데 저만 막히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주변 구경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맞아요. 나는 아까 그냥 바로 계산했는데 이거 명백한 불공정 대우 같은데? 계장이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부정하기 바쁘다. 다들 필요 없어요. 다들 내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퇴장 조치하세요. 보안 요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온다. 손님 죄송합니. 저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손흥민이 약간 체념 섞인 한숨을 쉰다. 억울하네요. 제가 마트에서 내쫓기는 상황이라니. 바로 그때 매장의 방송 시설을 통해 매장 책임자를 찾습. 점장님, 지금 매장에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온다. 이어서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무슨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계장은 반갑지 않게 반응하며도 마지못해 인사한다.
점장님 오셨습니까? 별일 아닙니? 규칙 위반한 손님이 있어서. 점장은 주변을 둘러본다. 규칙 위반이라뇨? 손님이 뭘 잘못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난리입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인다. 점장님, 이 손님이 특별히 뭘 어긴 것도 없는데 계장님이 막무가내로 못 계산하게 하시고 쫓아내려 해요. 전부 다 봤어요. 휴대폰 라이브로 촬영 중이에요. 점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장은 곧 상황을 짧게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는다. 계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계장은 황급히 변명한다. 저는 그냥 유명인이면 다른 손님들과 충돌이 생길까봐 미리 조치하려 했을 뿐입니다. 점장은 한숨을 쉬며 곧장 손흥민에게 다가온다.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손흥민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맛습 지역 푸드 드라이브에 기부할 음식 사러 왔는데 이런 사단이 났네요. 점장은 거듭 사과한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매장 정책상 이렇게 무리하게 손님을 배제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 모두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과잉 대응을 한 것 같네요. 계장은 발끈한다. 점장님, 제가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유명인들이 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 그리고 저도 여기서 오래 일하며 그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전 대비가 아니라 손님께 불공정 대우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음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다. 주변 직원들도 한숨을 내쉬며 지켜본다. 점장은 주변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도 사과드립니. 이곳에서 이런 불편을 겪으실 줄 몰랐네요. 지금부터 바로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한다. 감사합니. 저도 일이 커져서 부담스럽네요. 저도 아무 문제 없이 물건 계산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그러나 계장은 아직 완전히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듯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어느새 그를 둘러싸던 시선이 따가워졌고 휴대폰 카메라 역시 그를 집중적으로 찍고 있다. 결국 계장은 고개를 떨군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도하게 굴었네요. 유명인이면 다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인사하며 답한다. 이해합니. 가끔은 많은 관심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계장은 더욱 목소리를 낮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다른 유명인이 왔다가 사고를 쳐서 매장이 한동안 시끄러워졌거든요. 그때 이후로 과하게 대응하게 됐나 봅니다. 점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만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장을 다독인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모든 분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특히 손님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계장은 굳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정말 죄송합니. 손님께서 봉사를 위해 물건을 산다고 하셨다면 당연히 응원해 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제 불신이 강해서.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다. 괜찮습. 저도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죄송해요. 이제 계산 때는 다시 활기를 찾는다. 점장이 직접 계산을 도와주면서 직원들도 함께 물건을 빠르게 챙겨준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잘 됐다며 응원의 말을 건넨다. 손흥민 선수 늘 기부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도 응원할게요. 오늘 이 일로 상처받지 마시고 계속 좋은 활동 해주세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음식 봉사 한번 참여해 보고 싶네요. 점장은 마무리하며 말한다. 오늘 일로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매장도 지역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눈을 빛내며 답한다. 네, 좋아요. 제가 이번에 지역 푸드 드라이브를 더 크게 확장하려고 계획 중입니. 이왕이면 여기 슈퍼마켓과 협력해 더 많은 가정에 식료품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진다. 계장도 이 말을 듣고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묻는다. 저도 앞으로 그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네요. 손흥민이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이죠. 참여하시면 되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여러 손이 모이면 좋으니까요. 계장은 고개를 숙여 다시 사과한다.
감사합니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저도 지역 사회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점장과 직원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둘씩 박수를 보낸다. 계장님도 우리랑 같이 봉사하면 좋죠. 이렇게 같이 해결되어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까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는데 다행히 큰일 없이 해결됐네. 손님도 무사히 계산하셨고. 손흥민은 계산이 끝난 커다란 쇼핑카트 두 대를 끌고 매장 출구로 향한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스태프가 말한다.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로 옮기세요? 무거우실 텐데. 채 씻고 바로 푸드 드라이브 센터에 가져다 둘 예정입니. 요즘 물품이 부족하다고 들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항상 뉴스를 통해서만 뵀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지십니다. 별 말씀을요.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가능해요. 앞으로도 이 운동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계장은 다가와서는 조심스레 카트를 잡아준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 도움을 주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지냈나 봅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대답한다. 도움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안 요원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한다. 손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님니 오히려 적절한 중재를 해주시려 노력한 거 알고 있어요. 주변 손님들도 분위기가 한결 화기애애해지자 너도 나도 휴대폰을 챙기며 감탄한다. 와, 오늘 엄청난 드라마를 봤네. 끝에는 해피엔딩이네. 앞으로 슈퍼마켓도 변하겠지. 점장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고개 숙인다. 여러분 오늘 소동을 일으켜 죄송합니.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과 규칙을 재정비하겠습. 그리고 봉사활동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논의할게요. 이에 고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한다. 좋아요. 우리 동네 슈퍼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럼 앞으로도 장 보러 자주 올게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점장과 계장을 번갈아 보며 인사를 건넨다. 저도 앞으로 기부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를 다시 찾겠습. 대신 더 공정하고 따뜻한 매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장이 힘주어 답한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 오늘 일 계기로 저희도 내부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장 또한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답한다.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 그리고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저도 생각을 고쳐보려고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계산대 주변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도 서서히 흩어지고 매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한편 몇몇 젊은 손님들이 손흥민에게 말을 건다. 선수님, 혹시 SNS에 오늘 푸드 드라이브나 봉사 일정 올려주시면 저희도 참여할게요. 네, 제 공식 계정에 곧 공지할 예정이니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들은 들뜬 표정으로 팔로우 하겠다며 손을 흔든다. 시간이 흘러 손흥민이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자처럼 보이는 몇 명이 달려오지만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손살에 친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차후에 공식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는 서둘러 카트를 차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 문을 연다 떠나기 전 계장과 점장은 물론 매장 직원들까지 따라 나와 연신작별 인사를 건넨다.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저희도 봉사에 합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할게요. 그렇게 손흥민은 출구를 빠져나가고 매장 안팎에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온화한 공기가 감돈다. 며칠 후 동네 커뮤니티에는 슈퍼마켓의 변화를 알리는 글이 올라온다. 매장 서비스 교육을 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지원 신청도 받는다네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이 글을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한다. 그리고 손흥민은 실제로 지역 푸드 드라이브에 쌀이며 통조림이며 여러 물품을 대거 기부한다. 동시에 매장 측에서도 파트너십을 맺어 부족한 물자나 필요한 물건을 계속 공급해 주기로 했다. 계장은 물론 매장 직원들 다수가 주말마다 봉사 현장에 나와 박스를 옮기고 분류 작업을 돕는다. 선수님, 저희도 한몫 단단히 하겠습. 진심으로 사죄와 함께 이제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기쁨이 감사합니다. 봉사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웃고 서로를 응원한다. 그 후 슈퍼마켓은 전보다 훨씬 열린 분위기로 바뀌었다. 규칙은 여전히 있지만 손님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누구든지 동등하게 계산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다. 매장 이용자들도 전보다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 변화를 지켜본 계장이 어느 날 손흥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넨다. 예전에 제가 너무 거칠게 대해 정말 죄송합니. 이것은 저희 매장에서 작은 정성으로 만든 기부 세트입니.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 활동하실 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환히 웃으며 손을 내민다. 그 마음이 감사하네요. 우리 함께 계속 힘을 모읍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건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계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앞으로는 저도 편견 없이 손님들을 대하고 필요하다면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담아낸 SNS 영상들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 어떤 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구나 하고 말하고, 다른 이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선행이 이렇게까지 퍼지다니 세상에 좋은 변화가 오는 것 같다 하고 감탄한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특별히 눈길을 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누가 어떤 배경이든 기회를 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서로에게 이롭네요. 많은 이들이 그 댓글에 공감을 표시하며 퍼나른다. 며칠 뒤 손흥민은 TV 인터뷰에서 간단한 소감을 전한다. 저는 그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봉사나 기부는 큰 돈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고 믿어요. 인터뷰 후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날 마트에서 벌어진 일로 상처는 없으셨나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한다. 오히려 뜻깊은 계기가 됐어요. 저를 안 좋게 보던 분도 결국 봉사에 동참하게 되었거든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죠.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계장은 서늘했던 갈등의 순간을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린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더 많이 배워야지. 그리고 스스로 다짐한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봉사에 참여하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이번 일을 두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진다. 다음 주말에 슈퍼마켓 주최로 음식 나눔 행사 열린대요. 손흥민 선수도 동참한다고 하네. 와, 나도 갈래. 같이 가서 손도 거들고 현실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 도와드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힌다. 결국 그 슈퍼마켓과 손흥민의 협력으로 이번에는 더 많은 가구에 식료품이 지원된다. 주민센터 직원이 감탄하며 말한다. 이전보다 기부 물품량이 배로 늘었어요.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네요. 계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옮기고 있다. 힘들긴 하지만 뿌듯함니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흥민이 그를 응원하며 미소 짓는다. 수고하셨습.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러자 계장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 다 당신 덕이죠. 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한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손살에 친다. 아니요,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행사가 끝나고 매장 앞에는 현수막이 걸린다. 함께하는 마음, 함께 만드는 따뜻함, 지역 푸드 드라이브 확장 기념. 아래 조그맣게 손흥민의 이름과 슈퍼마켓 이름, 그리고 주민센터 로고가 나란히 적혀 있다. 그 현수막을 본 계장과 점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를 다진다. 이제 우리도 매장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해. 규칙은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어. 맞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갑시다. 손흥민 선수와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매장을 찾는 손님들도 이 현수막을 보며 흐뭇해한다. 우와, 이 슈퍼 정말 달라졌네. 우리 동네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며칠 뒤 계장은 사복 차림으로 지역 봉사 현장에 나타난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이다. 그를 알아본 지역 주민들이 말한다. 아니, 저번에 슈퍼마켓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그 계장님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놀라움 섞인 호기심이 아닌 반가움과 응원이 담긴 시선이다. 계장은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 숙인다. 네, 그땐 제가 너무 잘못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직접 몸으로 봉사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격려한다. 괜찮아요. 이렇게 오셨으니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오늘 같이 파이팅 합시다. 그날 저녁, 봉사 마무리 후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주민이 물을 건네며 말한다. 우리 다 이 경험을 SNS에 공유해 볼까요? 이렇게 모여서 봉사하는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으니. 손흥민이 함께 있진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언급된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 모였다고 말해도 되겠죠? 계장은 작게 웃으며 대답한다. 네, 사실 그분도 꾸준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 더 같이 해보려고요. 좋네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동참할지도 모르잖아요. 봉사단은 뿌듯함에 젖어 서로 격려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음 날, 계장은 슈퍼마켓의 직원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말한다. 내가 요즘 느끼는 건 손님이든 동료든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면 문제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큰 변화를 실감한다. 한편 손흥민은 방송 인터뷰 후에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지역 푸드 드라이브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슈퍼마켓 측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발표한다. 동시에 그는 개인 사생활 노출은 최소화하고 싶다는 요청도 잊지 않는다. 봉사라는 게 보여주기식이 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역시 손흥민이라며 감탄한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나도 조금씩이라도 돕고 싶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며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마무리 멘트를 남긴다. 여러분 보셨죠? 처음에는 갈등이 극에 달했지만 결국 사람 간의 대화와 이해로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 우리도 일상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칠 때 규칙이 아니라 존중을 먼저 떠올리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긴다. 맞아요. 불편한 순간이 생기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해요. 손흥민 선수처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네요. 우리도 규칙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한 시청자는 묻는다. 다음엔 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도 눈여겨보자. 그 물음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불씨를 지핀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슈퍼마켓의 한 직원이 SNS에 올린 글에서 묻는다.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세. 구체적인 교육과 봉사 스케줄도 곧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기대한다고 말한다. 일부는 다음 봉사 일정을 묻고 일부는 너무 멋진 변화이니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한다. 어느덧 동네 분위기는 훨씬 밝아졌다. 누군가는 이 모든 건 갈등에서 시작했지만 그 갈등 속에 가능성도 숨어 있었던 거야 라고 평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고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를 배척하기보다는 함께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고 생각한다. 결국 불편하고 억울한 갈등이었지만 그 안에서 슈퍼마켓의 태도가 바뀌고 계장의 마음가짐도 바뀌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지역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손흥민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푸드 드라이브를 확장해 더 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식료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편견 없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맺었다. 계장도 자신의 SNS에 처음엔 제가 완전히 잘못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함께 더 큰 선행을 실천하고 싶습.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라며 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공감과 응원을 보내며
다음번 지역 봉사 소식에도 많은 관심을 약속한다. 변화는 이렇게 작고 시끄러웠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다.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할 때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접한 이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나도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봤을 때 침묵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서로에게 말한다. 앞으로는 함께 서로를 세워주자. 규칙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야. 그렇게 갈등을 지나서야 꽃피운 화해와 협력이 이제 이 동네를 넘어 더 넓은 곳까지 뻗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이 쓰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불합리한 대우에 직면한 분이 계시다면 용기 있게 나서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세. 어쩌면 아주 작은 행동이 지역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슈퍼마켓 직원이 마지막 인사처럼 SNS에 남긴 그 말이 오늘의 교훈을 찬찬히 곱씹게 만든다. 그러니 계속 함께 해주세. 우리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잖아요.